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돈 공부를 어릴 때 시작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? 어른이 돼서도 한 번도 경제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면 이 방법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나를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. 그리고 경제를 배우고 싶어, 부자가 되고 싶어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? 여기는 7가지가 나와요. 주인공 아이가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. 그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서도 가장 큰 집에 살고요. 그러니까 지혜로우면서도 인자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고, 우린 막 부자는 스크루지처럼 뭔가 욕심이 많고 못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그 할아버지는 지혜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물어보러 가요.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를 이루셨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?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지 못한데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얘야, 네가 돈에 대해서 7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.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고 마음까지 풍요롭고 항상 행복한 부자를 말합니다.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부터 나옵니다. 어떻게 돈을 버는가? 돈을 버는 거는 내 시간을 바꿔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. 힘들고 어렵게 해서만 버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요. 그래서 저도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. 그동안 저는 돈은 어렵게 버는 거, 힘들게 버는 거,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,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투잡, 쓰리잡에서 한 2개, 3개, 4개씩 막 일을 했어요.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했거든요. 이 책에서는 얘야,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. 그러면 어떻게 벌어요? 이 돈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, 그런 가치를 그 사람에게 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.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지?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그냥 준다고? 생일을 맞은 가족 멤버가 있어요. 생일에 맛있는 케이크를 같이 먹고 싶은데 케이크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. 이럴 때 내가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팔면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그 케이크를 산 다음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, 그 다음에 내가 감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. 빵집에서 그냥 일을 해서 시간당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, 누군가에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시작이겠죠. 또 다른 예로는 잔디를 깎아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 집 앞에 잔디를 깎고 싶은데 시간이 없거나 또는 체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. 나는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. 한 시간에 5만 원씩 버는 사람이야. 한 10,000원이나 2만 원만 주면 누가 내 잔디를 깎아준다.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잔디 깎는 사람을 고용을 하겠죠.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해주면서 돈을 버는 이야기가 나와요. 내가 시간을 낼 때만 잔디를 깎을 수 있다.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. 조금 더 좋은 잔디 깎는 기계를 사면 더 빨리 깎을 수 있어요. 하루에 한 집만 할 수 있었는데 좋은 기계를 사면 하루에 2집, 3집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도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깎으려고 하는데 20명의 잔디를 깎아주고 싶어. 잔디 깎는 기계는 하나고 내 몸은 하나야. 이럴 때 생각한 게 뭐냐면 잔디 깎는 기계를 여러 대를 산 다음에 친구들 다 모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나씩 그 잔디 깎는 기계를, 우리 렌탈이라고 하죠, 빌려주는 거예요. 빌려주고 그 친구들이 가서 잔디를 깎고 옵니다. 그 친구들도 얘를 통해서 잔디 깎는 기계를 빌려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10,000원을 번다라고 하면 10,000원을 받고 잔디를 깎아준다고 하면 1,000원이나 2,000원만 이 컬린한테 주는 거예요, 렌탈비로.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요? 나는 잔디 깎는 기계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,000원만 주고 8,000원을 벌었잖아요. 얘가 하는 일은 친구들도 돈을 벌게 해주고, 그 친구들이 잔디를 깎아주니까 잔디를 깎는 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도 가치를 줬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됐다.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막 이력서를 많이 내서 2잡, 3잡 시간이 되는 대로 막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, 여기서는 전혀 다른 그런 인사이트를 줍니다. 그리고 3번째 방법으로 얘는요, 지금 발명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. 내가 뭔가 이렇게 발명해서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뭔가 만드는 게 좋아. 그런데 친구가 말해줘요. 기계를 누군가를 위해서, 뭔가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어.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. 그게 뭔데? 청소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청소해 주는 로봇을
발명해봐. 이런 발명한 에디슨이 생각이 나죠. 릴라라는 아이는 이 발명하는 자체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아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. 청소하는 로봇을 개발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특허권을 내고 그 다음에 청소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팔죠. 그러면서 돈을 벌게 된다. 내가 힘들게 하기 싫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무조건 내 시간과 우리 시간과 몸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럴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 가치를 제공해주면 너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줘요. 그 할아버지가 이 주인공 여자애한테 해준 7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입니다. 돈을 어떻게 버는가?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.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?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lemonade selling. 이렇게 캐나다나 미국 이런 북미 영미권에서는 아이들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루 같은 걸 사서 이렇게 레모네이드 만들어요. 집 앞에서 이제 팝니다. 25센트, 그러니까 300원, 500원 이렇게 해서 한 잔씩 팔아요.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아니면 가라지 세일이라고 해갖고 내가 쓰던 물건 중에 안 쓰는 물건을 좀 싸게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. 그런 일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떠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.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데 그쵸? 안 하는 것보다 낫죠. 근데 그거는 너의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이잖아. 내가 거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팔아야지만 돈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든 돈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수동적 소득을 만드는 걸 하면 어떨까? 제가 아이들과 배당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너가 많이 마시는 이 코카콜라 있잖아. 코카콜라는 주주가 되면 레모네이드 세일이나 가라지 세일해서 돈을 막 벌잖아요. 그럼 그 돈을 바로 쓰지 말고 먼저 코카콜라 주식을 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코카콜라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이라는 걸 주는데, 디비던스를 주는데 그걸 모아서 네가 소비를 해도 돼. 그거는 레모네이드 팔지 않아도 가라지 세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오는 돈이야. 이걸 설명을 해줬거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 쉐어를 이렇게 보여줬어요. 엄마는 이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고 여기 봐봐 디비던스라고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이 나오지. 그래서 엄마는 이 돈으로 코카콜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우리 드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드립 인베스트먼트 뭐냐면 그 디비던스로 배당금을 받은 거 있잖아요. 그걸로 다시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. 그러면 정말 복리가 많이 되겠죠. 우리 컴파운드 레이트라고 하는데 복리의 위대함은 워렌 버핏도 얘기했고 토니 로빈스의 책에서도 나오고요.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. 복리의 힘은 위대하다. 그 위대한 복리의 힘을 드립이라는 투자 방식으로 더 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. 그래서 저희 첫째는 그 한국가스 받은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코카콜라 주식을 샀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배당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7가지 중에 첫 번째를 공유를 해봤어요. 내가 만약에 어릴 때 경제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받아야 됐을까?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은 뭘까? 그리고 돈에 대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생각은 뭘까? 이런 고민을 이 책이 좀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7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를 얘기했고요. 나머지 6가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댓글, 좋아요 남겨주시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내가 더 알고 싶은 경제 공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같이 공부하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